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건물 유리 터치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렇게 끝내려고 했어요. 끝내려고 했는데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셔가지고 마감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또 이걸 잡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간단하게 할 것 같아요. 조경 살짝 해줄 거고요. 여기까지 출입구가 이쪽이죠, 그죠? 보이시죠? 출입구가 옆에 사이드 벽이니까 조경 여기까지 이렇게 가려주고 중간중간 이렇게 뭐 약간 튀어나오는 조경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조경 박스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좀 높지 않은 가로수 개념은 아닌 것 같으니까 건물 디자인을 가리지 않을 수준의 이런 낮고 좀 얇은 나무들 위주로 심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전이라면은 뒤쪽에 이쪽에도 조경을 좀 더 해가지고 공원 느낌 내고 이쪽에도 조경을 좀 더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하다가 시간도 보고 하다가 저의 이 귀차니즘을 이겨낼 수 있다면 제가 하고, 만약에 그걸 못 이겨내면은 잠깐 하다가 끝내려고요. 이렇게 조경 끝내고 그죠? 사람 적당히 배치를 해서 현장감 있는 느낌 또 만들어 보고, 그리고 앞쪽에 그림자라든가 또는 조경 같은 걸로 채워서 막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여기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만만한 거 먼저 하면 되는데, 저는 사람을 주로 맨 마지막에 넣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나무하고 기타 기물들을 다 넣어두고 난 상태에서 사람을 넣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 나무에 가릴 사람은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쪽에 사람 넣어놨는데 나무 넣게 되면은 아깝잖아요, 사람 넣었던 그 수고가. 그래서 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이런 나무나 조경 이런 것들 싹 배치하고 나서, 차 이런 것도 배치하고 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허전한 곳에 사람들을 채우거든요. 또 사람을 채울 때 그냥 막 허전한데 빈데 막 채우는 게 아니라 정문 출입구, 주로 정문 출입구나 부출입구 또는 전망대 이런데,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데 되겠네요. 이런데나 이런데 또는 이런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건물에는 이런 전망 시설이 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주출입구는 이쪽이다 라는 걸 사람 배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경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게 좀 더 수고가 덜 들겠죠. 약간 일하기 싫어서 생각해냈던 방법이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제 작업 순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자, 그러면 조경을부터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가로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원래 사실대로라면은 이렇게 앞에 나무가 너무 큰가? 적당히 이렇게 가로수가 하나 있고, 그죠? 그 옆에 또 등간격으로 가로수가 약간 또 줄어들어서 있고, 또 등간격으로 약간 또 줄어들어서 있고, 또 등간격으로 약간 더 줄어들어서 있고. 자, 원래라면 가로수가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배치를 해버리면 이 그림의 주인공인 우리 건물이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할 때는 가운데는 빼고 양쪽에 이렇게 에둘러 배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로수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경우 거의 없었는데, 여하튼 가로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가운데 가로수에다가 우리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 가지고, 완전 다 지워버리면은 안 되니까 레이어 마스크를 가지고 투명도를 좀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 건물 매스가 좀 보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로수를 지워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저분하죠, 그죠? 그래서 지워서 표현한 거 한 장, 뺀 거 한 장, 이런 식으로 납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힘이 볼 때는 이걸 넣기도 하고, 이게 좀 공무원들 성향이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여기 가로수 있는 위치에 왜 가로수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올곧은 말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래 요런 표현 방법이 있다는 걸 한번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두 녀석은 지우고 맨 가에 한 놈, 그리고 맨 왼쪽에 두 놈, 요 두 놈을 딱 이렇게 심어둠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가로수가 있는데 간격이 좀 넓구나 정도라든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에 적당히 한 자리를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살짝 가리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 메스가 만약에 특이한 메스가 없이 이쪽 면이 그냥 정사각형, 직사각형 메스라면은 약간 살짝 가리는 것도 솔직히 괜찮습니다. 이 어색한 면을 살짝 가리면서 이쪽 정면을 좀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메스가 있으니까 굳이 가리지 않고 적당히 이 정도 사이즈의 위치에 배치를 하고 이 녀석도 약간 끝쪽에 물려가지고 스케일을 약간 더 키울게요. 키워서 이 정도 두 그룹 배치를 해서 두 개 합쳐버릴게요. 합쳐버리고 자 있고 없고 없는 게 좀 시원하고 건물이 탁 트이고 좋아 보이는데 뭐 일단 이 위치에 가로수가 있으니까 너무 큰가? 살짝 줄여볼까요? 너무 큰가 싶어서 건물이 너무 작아 보여서 이 정도 스케일이면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으려나? 여기 온 거 다 나오도록 배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배치하고 나서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끝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해보고 또 제가 막 하다가 사람 놓고 했더니만 사람 넣었더니만 스케일이 영 이상하네 싶으면 또 줄일 수도 있고 그죠? 일단 이 정도에 오케이 해놓고 다음 작업 넘어가기 전에 자, 색감 지금 현재 우리 황혼 터치를 하느라고 색깔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죠? 구워졌으니까 이 나무도 이렇게 생짜 녹색으로 있는 것보다 약간 노릇하게 구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컨트롤 B 또는 컨트롤 U로 색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B에서 바꾸려면 레드 값과 옐로우 값을 섞어줘야 될 건데 너무 좀 과하면은 좀 어색하고 적절히 근데 좀 이 우리 가운데 대까지 같이 변하면서 별로네요. 컨트롤 B를 쓰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 컨트롤 U가 낫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왼쪽으로 가야 돼.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겠네요. 이 정도. 전, 후. 보이시죠? 녹색에서 이렇게 약간 갈색빛이 약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완전 녹색에서 우리 저기 황혼빛을 받은 나무처럼 보이나요? 자, 이 정도 해가지고 나무에도 약간 좀 하이라이트 이런 걸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소 툴로 패드 값을 한 5 돼 있었네. 5 정도 해가지고 요 기둥 왼쪽 부분 빛을 쫙 받아가지고 약간 타는 느낌. 브라이트 콘트라스트에서 밝혔습니다. 밝히면서 컨트롤 B 옐로우 값, 레드 값을 추가를 해서 자, 그러면 이제 태양빛을 착 받는 느낌이 한층 더 살게 되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변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약간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게 저는 느껴지네요. 왜 이러지? 컨트롤 B 옐로우 톤과 레드 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황혼빛을 받는 느낌. 자, 그럼 나무도 한번 빛을 받는 걸 표현해 볼까요? 제가 좀 강좌에 올려놨던 건데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나무 레이어 전체를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자, 두 개의 나무 레이어가 그 자리에 똑같이 겹쳐서 생기게 되죠. 겹친 나무 레이어를 레이어 스타일을 바꿔줍니다. 스크린 또는 칼라다치. 지금 이 빛 받는 느낌은 칼라다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라다치로 바꿔서 필값을 조금 떨어뜨려 줄게요. 너무 지금 확 타니까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탔는데 칼라 밸런스에서 약간 레드 값과 옐로우 톤을 추가해 가지고 노란 빛 받는 느낌을 좀 더 강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나무 위치에 빛나는 나무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위에 빛나는 나무를 레이어 마스크로 씌워서 레이어 마스크를 무슨 색으로 채워야 될까요? 검은색이죠.
검은색으로 채우면 다 날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러쉬로 100% 보여드릴게요. 흰색으로 칠하면은 브러쉬 칠한데 레이어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레이어 마스크의 특징이죠. 그래서 내가 브러쉬 칠한데 이렇게 마치 빛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직관적으로 내가 얼만큼 밝혔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전에 저도 이렇게 안 하고 라소 툴 이런 거 패드값 한 15 정도 줘가지고 대충 이렇게 빛을 받을 거야 혼자 이렇게 막 했었는데,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라이팅을 주기 위해서는 어디가 밝아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임의로 선택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임의로 선택을 해서 브라이트 콘트라스트에서 밝히고 이랬었는데, 좀 더 현실적인 터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래저래 머리를 굴리다가 한 10초 만에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브러쉬로 눈으로 보면서, 그죠? 자, 빛이 촥, 햇빛이 애니메이션처럼 빛이 촥. 이 브러쉬의 이 라인도 보기 싫다면은 캡스락 키를 한번 눌러주면 없어지거든요. 십자로 생기죠. 자, 그럼 이렇게 빛 받는 게 싹 보이죠? 좀 더 작은 브러쉬로 슬쩍 칠하면서 빛 받는 것 조절을 하면서 하이라이트를 주시면은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몇 번 해보시다 보면은 자신만의 또 하이라이트 위치에 대한 그런 감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괜찮죠? 없고 있고 이대로 끝내지 마시고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오버레이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브러쉬로 검은색으로 칠해주면은 검게 나무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검게 그림자를 줬더니만 이거 확대해보니까 하늘도 같이 어두워져 버리고, 그죠? 이래갖고 나무에 그림자 이거 못 주겠는데? 그래서 나온 게 또 레이어 마스크, 그쵸? 이 나무를 선택을 할게요. 이 안에만 색칠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H 선택을 숨겨가지고 칠해도 나무에만 어둡게 칠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대신 이렇게 칠하고 나면은 나중에 재편집할 때 몇 번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 레이어만큼은 이 선택 영역 안에서 장난을 치고 싶다. 그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죠. 자, 이번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해서 레이어 마스크 이 메뉴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레이어 마스크 씌울 레이어를 선택하고 나무 레이어를 가져와서 이쪽에 당겨 넣으셔도 되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지만 이런 흰색 영역 안에만 내가 장난을 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씌운 거죠, 일종의. 자, 그러면 이 위에 이제 칠하게 되면 아까 하늘까지 검해지던 현상은 사라지고 나무의 어두운 부분만 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퍼시티를 확 줄여주면, 브러쉬 자체의 투명도를 줄여주면은 칠해도 그렇게 아까처럼 막 날아가지 않죠. 이 상태에서 살짝 보면서 어두워줘야 될 부분, 그러면 나무가 좀 더 입체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요런 건 이제 자신만의 좀 뭐랄까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 해보시고, 나무마다 또 달라요. 나무마다 다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스 안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서 그런 감을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굳이 이건 안 해줘도 되는데 알고 있으면 언젠간 도움되는 팁이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바쁠 때는 저도 그냥 툭 놓고 끝내요. 그냥 이렇게 나무 놓고 끝 이러지 하이라이트 주고 그림자 주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냥 알고 있는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 하는 거랑 몰라서 안 하는 거랑 다른 거라고. 그래서 알고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많이 배워놔야죠. 그죠? 자, 이 정도 레이어 3개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해놓고 나면 굳이 그림자가 없어도, 그죠?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그림자마저 탁 심어주면 좀 더 확실하겠죠. 자, 그러면 레이어에서 이만큼 선택했습니다. 선택해서 컨트롤 J, 컨트롤 U 어둡게 해서 레이어 투명도 한 50% 줘가지고, 그죠? 레이어 밑으로 내리고 컨트롤 T로 쭉 휘우면 그림자가 생성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반복되고 지겨워서 제가 액션 키로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죠. F7번 누르면 그대로 생깁니다.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이렇게 휘어주기만 하면 우리 오브젝트 뒤에 그림자가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눕혀서
눕혀서 그림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적당히. 필터, 블루어, 가우션 블러. 주경이라면 약간 좀 진하게 가도 좋은데 황혼 또는 야경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림자를 퍼뜨려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다들 잘 아실 테지만 왜 황혼 내릴 땅거미가 내릴 무렵에 연인과 손잡고 걸어가면서 땅바닥에 그림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푹 퍼져 있죠. 낮 12시 보던 그림자와는 다른 느낌이죠.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쪽 뒤에도 그림자를 넣을 의미가 있나 싶네요. 적당히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있는 듯 없는 듯 살짝만 보이게 넣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고, 그쵸? 제가 늘 하는 거. 자,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브러쉬로 툭 보이시죠? 약간 어두워지는 거. 툭 찍어서 컨트롤 T로 구부려서 나무 밑에 그림자가 아니라 나무 밑에 흙이 좀 까지거나 좀 약간 어둑어둑한 그런 느낌. 생잔디 위에 나무가 팍 솟아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나무 한번 관찰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기 흙도 좀 까여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느낌을 살짝 브러쉬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생자로 있는 나무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브러쉬 큰 걸로 저 한번 툭 찍어서 컨트롤 T, 뒤에 연결되어 있네요. 자, 컨트롤 T 구부려서 나무 밑에 약간 퍼진 좋습니다. 그림자라 해둘게요. 약간 퍼진 그림자를 배치를 해주고 그 위에 좀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살짝 만져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나무가 붙겠죠. 시작. 자, 이렇게 가로수 레이어 총 몇 개죠? 자, 그림자 레이어만 두 개죠. 그리고 나무 본 레이어, 그리고 하이라이트 그림자까지 총 5개. 5개 레이어로 하나의 가로수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CG 좀 한다는 분들 보면 그럴 거예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알고 나서 나중에 안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몰라서 안 하는 거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무를 좀 심으려고 합니다. 뒤쪽에 나무는 이렇게 풍성한 나무를 심으면 더 안 좋겠죠? 약간 좀 얇실하고 사투리네. 좀 약간 얇고 뭐라고 하지 이거를? 사투리 안 쓰니까 표현이 안 되네요. 하여튼 빼빼 마른 녀석들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잎사귀가 좀 적고 그죠? 그런 나무들 위주로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녀석 좋아하거든요. 다들 아실 테지만 자,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비슷하지만 모양이 다른 이 녀석, 그리고 비슷하지만 또 모양이 다른 이 녀석, 요 세 그루 탁탁탁 심으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와서 스케일을 봤을 때 그대로 심으면 되겠는데 그죠? 자, 하늘에 딱 배치를 해놓고 한 그루씩 당겨와서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감이 영 감이 안 올 때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사람을 일단 대충 한 명 자리에 놔두고 작업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 입구에 한번 사람 한 명 그냥 예시로 스케일 체크용 사람 한번 배치를 해두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학생분들 자, 이 학생분들을 넣어서 그래도 약간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자, 출입구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약간 출입구보다 약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그죠? 괜찮죠? 이 정도 스케일이라고 가늠을 해서 이 아가씨들이 서 있는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의 거리가 제가 봤을 때 한 2m 커봐야 2m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나무도 사람 스케일에 맞춰서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좀 헐게 뿌옇게 날리죠, 이 끝에 라인이. 이때는 컨트롤 알트 Q 단축키 만든 겁니다. 제가 따로 디파이링 메뉴를 따로 빼서 만든 겁니다. 컨트롤 T로 줄여서. 자, 보통 이런 쪽에 심어진 나무는 그 사람 손길에 닿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에서 배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는데 좀 거리적거리면은 그렇잖아요. 이 정도 스케일이면 어떨까요? 싶은데 일단 이 정도 스케일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자, 다음 타자 땡겨와서 비슷한 스케일로 줄여두고, 그죠? 약간 커도 되고 약간 작아도 되고. 수직으로 바닥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